미국 이란 전쟁 상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우리 그 미국 정치에 아주 밝으신 홍현익 사무총장님, 네. 그 미국 국민들은 네. 이 전쟁을 일단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우리한테는 중동전, 그러니까 중동전이라고 해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6개월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전쟁이 빨리 이제 끝나기를 바라고 호르무즈 해협이 빨리 이제 개방되는 거 그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물론 전쟁이 끝나야 해결될 문제지만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사람들한테는 여론조사 8월 6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응답자의 35%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비와 인플레이션 문제다. 네. 하고 이란 전쟁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속상한 게 18명이 지금 전장에서 죽었고요. 미군이 18명이 죽었고요. 전쟁 비용이 약 60조 원, 우리 돈으로 60조 원인데 응답자의 75%가 전쟁이 그만한 비용을 치를 가치가 없다라고 답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동안 전쟁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짓이냐. 75%, 88%는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 가구 한 가구당 140만 원씩 전쟁으로 인해서 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 사정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네. 그다음에 전쟁 비용 자체로만도 1인당 그 세금 전쟁 세금으로만 35만 원. 그다음에 거기다 기름값에다 디젤값 이거 더하면은 거의 한 가구당 200만 원 이상 손해씩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태어난 척하지만 중간 선거에서 거의 뭐 패색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뭐 그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전쟁 양상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란을 향한 대대적인 공습을 예고했다가 갑자기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미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관련한 보도가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즈에서는 미국이 이란에서 핵심 방공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1,500기 이상을 쏟아부었다.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떨어져 보충하려면 2년이 걸린다. 워싱턴 포스트는요, 미 국방부가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방산업계에 21일 안에 핵심 전력의 납품을 늘릴 계획서를 요구했다라고 보도했고, CNN은 미국이 결국 한계를 맞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쟁을 그만둘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네.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기가 다 떨어진 게 이란에 알려지면 협상력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짜증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언론에 흘리는 놈 네. 색출에 나섰습니다. 이제 보도들이 나오니까 SNS에다가 반역적 발언을 흘린 유출자들은 현재 추적당하고 있다. 그들은 장기 징역형에 처해질 거다. 네. 누가 흘렸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 부족으로 트럼프가 지금 많이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을 자세하게 이제 또 보도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오래 끌며 버티기로 나오는 마당에 미군의 탄약 재고 부족이 알려지면 이란 정권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핵 프로그램 폐기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면서 주변에 불만을 터뜨려 왔다. 네. 자, 일단 군사 전문가님. 지금 미국이 미사일이 진짜 다 떨어졌나 봐요. 이미 뭐 많이 그건 알려져 있고 예. 재밌는 게 이제 오늘이 23주 2일 차입니다. 제가 다 따져봤는데 네. 23주가 됐는데 처음으로 매 주말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하겠다, 석기시대로 만들겠다고 얘기하다가 네. 어느 날은 갑자기 타결이 임박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무런 보도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조용히 있으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는 로키로 이제 대응할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당황스러운 면이 이제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쓸 카드가 네. 없다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경제적으로 압박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라크전을 8년 했고 아프가니스탄 전을 2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철수하지 않는 한 이제 또 중동 전쟁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 것이고 네. 실제
지금 패트리어트 재고는 약 반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1,500기 이상을 소진했고 약 1,700기 미만으로 떨어졌고 사드 미사일도 이미 80%를 소진해서 한 20%만 남아 있고 그다음에 토마호크 미사일도 거의 반만 정도 남아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3월 달에 벌써 주한미군에 있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중동으로 전개했었고 사드도 발사대는 남겨놓지만 그 탄은 이미 일부가 전개된 걸로 알려져 있을 만큼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탄을 지금 거의 중동으로 밀어넣었던 사안입니다. 동맹국 탄까지도. 동맹국 탄까지도. 이게 어떤 문제를 줬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어트가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를 주냐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가 없다 보니까 이걸 그냥 맞아버리는 겁니다. 방어를 못하고. 예, 그러니까 지난달에 굉장히 센 탄도미사일 공격을 러시아가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발 맞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어 자산이 없으니까 막 두들겨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한테도 대공망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네. 미국이 러우 전쟁을 지원할 패트리어트도 없는 상태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전쟁을 지속하기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태고 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란은 굉장히 강경하게 바뀌어왔습니다. 그렇겠네. 예, 이제는 뭐 모하마드 그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6개 요구사항을 미국한테 발표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고 나와라. 제재 다 장군님 해줘. 혼자서 그거 다 하시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란도 벌써 강경하게 돼 있어서 네.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트럼프가 예상과 달리 공격을 하려다 안 했잖아요. 네. 그 배경을 트럼프 말에 따르면 빈살만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미국의 맹방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자칫하면 당신이 이란을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응해서 이란이 우리한테 공격하면 우린 막을 무기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가 공격할 건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국한테는 못 쏘지만 사우디나 또 미국의 맹방인 아랍에미레이트나 바레인이나 이런 데 미군 기지들 있잖아요. 그걸 핑계로 그 나라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제발 미국 공격하지 말라 그랬고 이 댄 케인 합참의장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미 우리가 공격무기 자체도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우크라이나나 다른 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더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공격 없이 미사일 공격으로 항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안 돼. 안 된다라는 사정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단지 네타냐후는 계속 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정권에 실각할 위기이기 때문에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타냐후 빼놓고는 전부 전쟁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하나 네. 더 말씀드릴 네네. 계시고 미국 국민들이 지금 반대하기 시작하니까 네. 지금 생산해더라 미사일을 생산해내라고 주문을 하는데 네. 민주당이 그 예산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전쟁 반대 이유로. 그러니까 지금 방산업체들은 돈을 줘야 더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는데 그렇죠. 현재 상태로 가면 패트리어트를 재고를 보충하는데 2년이 걸린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적으로도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생산 능력은 점점 떨어져 있고 예산은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욱 미국이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란 상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좀 확인할게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단 한 번도 이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크게 다친 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런 와중에 이란 반체제 매체를 통해서 이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보도 내용을 보면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위독한 상태이며 내각 인사들과도 전혀 접촉하지 않고 있다. 이란 지도부 내부에서 그가 언제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려고 또 엄청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취임 3년 차를 맞아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나 군사 분야 발전과 대외 경제 교류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만났다. 뭐 우리 살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란의 한 매체를 통해서
시기를 알 수 없는 모스타파 하메네이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오. 그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지금 기대고 앉아 있는 사람. 저게 언제 촬영된 건지 그거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아, 그 무조건 공습 이전이에요. 아, 공습 이후에 이건 이렇게 옛날 될 거야. 수가 없고 이거 이렇게 직복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란의 대통령 베제스키아는 이란 안에서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말이 무조건 맞다 거짓말 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2달 전. 저는 이제 무스타파 하마니랑 만났다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말을 살짝 바꿨어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만나는데 어떠셨느냐. 사실 직접 만난 거 아니고 코튼티에서 소리가 났었고 이제 저는 그 살짝 핏이 있으니까 얼굴이 그분인지를 알 수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게 만난 거 맞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아, 그래? 신기하게도 며칠 전에는 이제 군사안보위원회 위원장 같은 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계 지도자가 이란에 있는 군사력을 이제 지휘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자리예요. 그 자리에다가 알리 레자이라는 아주 강경파가 임명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 그 얘기하고 있어요. 뭐 무스타파 하면에 살아있든 말든 간에 매일매일 이란이 더 혁명 수비에 대해다가 완전히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다. 예전에는 그나마 이제 정치인들, 신학자들, 군 이렇게 삼각관계 속에 있었는데 네. 지금 완전히 혁명 수비다가 이 모스타파 하만의 이제 건강이 물음표이니까 그걸 이제 기회를 삼아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강경화시키고 있다. 아, 그래? 근데 이게 전장이 저는 걱정되는 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7월 4일 날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이 분기점이 될 거다. 네. 그때 미국은 분열할 거고 이란은 뭉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순교기 때문에 네. 독립기념일날 장례식을 하면서 이란이 피해 복수를 외치면서 더 똘똘 뭉쳐지고 네. 강경파가 힘을 얻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모즈타파 하메네이가 정말 위독해서 순교한다면 이란 전쟁은 더욱 강경해질 거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지금 강경파가 말씀하신 대로 강경파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지도자가 순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정말 돌아올 수 있는 이제 강은 건너버리는 상황이 될 협상이고 거예요. 뭐고 이제 없는 예.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오로지 복수만이 남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요는 지금 이란의 요구가 트럼프는 뭐 저 호르무즈만 개방해 주면 우린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거 그럼 정리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 마치 네. 마치 그냥 우리가 이제는 평화가 난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 측에서는 그래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면서 혁명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입을 네. 통해 가지고 그냥 너네들 철수하고 제재 해제하고 뭐 호르무즈 개방하고 이거보다도 너네는 잘못했으니까 배상을 해라. 배상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완전히 백기를 들라라는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물론 그게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트럼프로서는 지금 도저히 뭐 중간 선거는 뭐 이제 그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3주 안에 뭐 무기를 만들어라 뭐 그러는데 사실 아까 그 우리 조 장군님 얘기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을 국방 예산이 1조 5천억 달러를 요청을 했어요. 보통 한 7천억 달러 거기서 1조 달러까지 갔지만 1조 5천억 달러를 내년에 예정했지만 그거 되려면 연말이잖아요. 그럼 어느 세월에 그 무기를 만들어요? 지금 뭐 부장관이 뭐 무기 만들라고 닥달을 하고 있지만 이 무기 산업 업체들은 이 진짜로 돈이 나온다는 걸 확인해야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 나오려면 연말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몇 년 걸리는데 지금 트럼프는 아마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그 단답형으로 그 모스타파 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럼 지금 이거는 모르는 내가 거죠. 안다면 이제 이 방송에 출연하진 않아요. 모르는 거죠. 국정원에서 나한테 특별한 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몰라. 근데 어느 쪽에 좀 약간 좀 무게를. 저는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근데 쪽에 조금 건강은 안 좋은 것 같다. 완전히 안 좋죠. 완전히 안 좋아. 조금만 그래도 좀 약간 뭐 예를 들면 다쳤다, 팔이 다쳤다, 그래서 팔에 깁스가 있다. 그럼 모습을 이 정도였으면 드러냈을 거야. 나왔을 거예요. 맞아. 아버지 장례식 때.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결국 호르무즈 해협 여기 이제 개방되냐 안 되냐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런데 이란하고 오만이 호르무즈 그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란은 호르무즈 개방에 대한 6가지 조건을 미국에다가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요거 이행되지 않으면 열지 않겠다는 거야.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 6가지 대충 한번 좀 살펴보죠. 다시는 이란을 위협하거나 이란 국민의 성스러운 가치를 모욕하지 말 것. 두 번째, 이란과 이란의 동맹국인 레바논, 팔레스타인, 예멘, 이라크를 상대로 한 군사적 침략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 세 번째,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 주변에 배치한 미군 전력을 철수할 것. 네 번째, 2차례 전쟁으로 이란이 입은 피해를 전액 배상할 것. 와. 다섯 번째, 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제재를 모두 해제할 것. 여섯 번째, 이란 국민에 동결되거나 강탈된 자산을 아무 조건 없이 반환할 것. 네. 와. 그러니까 이제 배짱 장사로 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또 입장을 냈습니다. 네, 악시오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조용히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이란과 부분적으로만 협상하고 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이란을 지켜보고 있다. 이란은 경제적으로 매우 나쁜 상태이며 군인들에게 지급할 돈도 없다. 미국의 해상 봉쇄가 이란 정권의 경제 위기를 악화시켰다. 협상은 잘 해결될 것이다. 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는 핵 협상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 트럼프는 핵 협상이고 나발이고 빨리 좀 끝내고 싶어 합니다. 예. 예.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재개방할 경우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해왔다. 심지어 고위 참모들에게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전쟁에서 철수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비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아. 전쟁 왜 했냐. 트럼프는 진짜로 아주 망신스럽습니다. 이제는 뭐 할 게 없어. 이란은 배짱 장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왜 미국이 항상 저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적 압박, 그러니까 대북 제재, 뭐 대이란 제재 이러면 항복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저희가 국제정치 쪽에서 보면 이러한 강경하게 버텨왔던 국가들 좀 망쳐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낌은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할 게 없고 경제적으로만 압박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은 저번과 같이 완전히 이란과 그 오만이 다 맞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미국과 이스라엘만 맞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한테 협조하면. 그래서 저번에 이란이 기뢰 제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딘지를 막 예, 구하고 유럽들을 유럽들을 찾았었죠. 확인하고 다니듯이 네. 이제는 편가르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란에서. 더욱 재밌는 것은 이제는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그 파키스탄이 공동 이제 방위 협정을 맺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의해서 사실은 굉장히 패권 국가로서 중동을 이렇게 어느 정도 통제했던 이 미국의 힘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가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대 이란의 구도는 많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예. 이스라엘도 말도 안 듣고 지금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본인이 이제 선거도 치러야 되고. 그래서 경제 제재하는 거 풀어주고 이란한테. 그럼 이란은 또 호르무즈 개방하고. 그러면 트럼프가 야 봤지 내가 이거 다 해결했잖아 하면서 승리 선언하고. 요렇게 딱 끝내는 방향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명분을 지금 너무나 명분 자체도 많이 상실한 것이요. 처음에 전쟁을 시작한 것은 그것도 참 비도덕적으로 이란하고 미국하고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한 진전이 있었더라고 발표한 다음 날 공격을 공격했지. 시작했고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비도덕적인 그 국제 정치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본래의 의도는 네타냐후한테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이란의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 40명이 넘는 지도자들을 다 사살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지잖아요. 안 무너지고 전쟁이 계속 오래 가니까
그때 처음 내세운 게 핵을 포기시키려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본래 하려고 들어갔는데 핵을 포기시키려고 들어갔다는 쪽으로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며칠 전에도 사우디하고 핵협정을 미국이 체결했어요. 핵협정을 체결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사우디는 비핵국입니다. 근데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기는 협정을 체결했어요. 네. 그럼 이란을 비핵화를 시킨다는 명분으로 사우디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명분을 주려고 하니까 전 세계가 여기에 비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핵의 평화적 이용으로 원자력 하려고 하잖아요. 핵 네. 농축이나. 근데 그 농축을 허용하는 듯한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다음날 또 말을 바꿔가지고 이거는 아랍에미리트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협정을 맺은 거 여기에 아브라함. 사우디가 이브라함 협정이라고요. 네. 그 거기에 사우디가 가입을 하면은 해준다는 얘기였다라고 말을 또 바꿨고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우디가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 지금 바꾼 게 아니라 희망이 생겼고요. 사우디한테는 핵을 개발했던 희망이 생겼고 이란은 지금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돼버렸고 거기다가 또 튀르키예라든지 파키스탄 이런 나라, 파키스탄이 이미 핵을 가졌지만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핵을 더 보유하겠다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남은 핵을 포기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란 전쟁의 명분은 거의 퇴색하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정권을 교체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오히려 이란이 전쟁 전에는 평화롭게 그냥 아무나 다 다니던 길이었는데 맞습니다. 거기를 이란이 그걸 무기화 삼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전쟁으로 얻은 게 너무나 없고 잃은 것만 그냥 산적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전략이 없었던 게 앵커님이 딱 말씀하셨던 게 그때 MOU 체결하고 그렇지. 그때 막, 해결했어야 돼. 그때 막 오고 갔을 때 뭐 조금 그 이란이 어기더라도 이 협상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다시 민간 인프라까지 폭격하겠다, 뭐 네. 공습하겠다 하면서 거기서 배렸어요. 거기서 공방전이 그게 만들어지면서 사실 그 기회를 상실해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거는 핵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대이란 제재를 모두 해제해주겠다는 게 조건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란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모든 걸 해제해줘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주겠다는 정도니까 네. 완전히 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모스타파가 네. 사망하기 전에 빨리 나는 협상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사망하면 이제 위험해지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는 굳이 그때 이란 사람들은 그렇게도 뭐라 해야 되나 그 인물에다가 올인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에 올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실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임명됐던 알리레자이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설득이 되면 뭐 무시다바 하만에 뭐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나도 그 생각이다. 근데 지금 이란 내부적으로 반반이에요. 하나는 지금 이제 언론에 나왔던 그걸로 협상을 하자는 이제 6대 조건. 네. 네. 또 하나는 미국인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봐봐요, 우리는 MOU 재결했는데도 깨트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미국인들이 지칠 때까지 전쟁을 해야 돼. 어차피 우리 땅으로 왔어요. 마치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미국 전쟁처럼. 그래서 진짜 그 언론을 보시면 이란 언론을 보시면 전쟁 멈추지 말자. 미국이 완전히 전 세계 앞에서 내가 이란 앞에서 잘못했다는 거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전쟁을 해야 내가 MOU 재결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수 아니에요. 많아요. 그러니까 동결 자금을 만약에 풀어준다면 이란도 이제 그거는 현실화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장 갖다 줄 거라면. 그치, 그거는 근데 되잖아. 배상금은요. 아이 너무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이제 트럼프도 이제- 살아야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면 그래 CIA 대원이네 우리 사회에다가 침투되는 이 빨리 신상 공개 좀 해봐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무서워. 되는 거야? 네. 아 그래. 결국 배상금까지 얻지는 못할 거라고. 그거는 내가 볼 때 봅니다. 쉽지 않아요. 그건 초강대국이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동결 자금 정도 네, 풀어주는 걸로 해가지고 호르무즈 개방되고 트럼프 승리 외치고 그렇게 마무리가 빨리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다들. 다 그렇게 바라죠. 네. 트럼프도 바래. 근데 선배님 지금 지역이 꼬이기가 시작했어요. 지금 마돌 맨답에서 예멘 애들이 난리를 치고 있고 사우디 배들이 지금 이 마지막 일주일 안에 10개 사우디 유조선 대가 공격을 했거든요. 네. 이대로 가면 어떻게 그럼 마돌 맨답 예멘 후티 방군들 어떻게 해요? 지금 후티 방군 애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야 이란 형들이 이렇게 하니까 되네, 먹히네. 이제 그럼 우리도 마돌 맨답에서 난리를 치고 마돌 맨답에 이제 동제권 우리가 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지금 일주일째 거기서 교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사우디의
시추하는 석유 시추하는 그런 데를 공격했어요. 네. 근데 이 뭐 이란, 미국 여기 정리되면 또 후티 반군도 잦아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낙관적인 생각들 항상 좋아요. 네. 나를 약간 좀 순진하게 보시네.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끝나면 후티 반군도 네. 거긴 그렇겠죠. 추락치니까 네. 그 뭐 거기 그리고 하마스도 있고 저 레바논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아마 이란하고 미국하고 관계만 완전히 해결이 되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철군을 한다든지 이게 해결이 되면 근데 네타냐후는 그다음에 대놓고 말 안 듣더라고요. 네타냐후는 자기 목숨이 걸렸어요. 그 트럼프 말을 대놓고 안 듣고. 나테냐후가 지난주 모사드하고 신벳 안에 있었던 죄송해요. 모사드 안에 있었던 이란 이번 작전을 짰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대머리들이 다 뭐죠? 경질했어? 네, 경질했어요. 어. 니네들이 짰던 작전대로 우리는 이란이랑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망했다. 뭐야 신정체제 무너지지 않았잖아. 네. 해가지고 그 높은 사람들 다 날라갔어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 딱 네. 있어서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좀 조용하시지만 이란의 공격도 좀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지금 여태까지는 누가 먼저 공격해서 보복했냐를 갖고 공방전을 했었는데 네. 지금 미국이 가만히 있는 것도 이란의 공격이 세지 않아서 보복할 거리가 크게 많지 않은 상태고 미국도 이란을 성공격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방전을 조금 잦아들었고 이게 적기야. 예, 후티 반군이 대신 사우디를 자꾸 괴롭히고 있는 거는 대신해서 아마 공격을 계속 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나 네. 말씀하신 대로 이란하고 미국하고 극적인 타결이 있다면 네. 분명히 이 반전될 가능성은 있는 상태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과는 여기서 좀 빠르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